김관영, 황은주의 유성TV. 아이들한테 세역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이 이렇게 굉장히 과하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과한 면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스카이캐슬 처음부터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제 아내하고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우리 애가 그거를 보면서 저한테 보라고 권유를 해서 같이 이제 봤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특정한 대학과 특정한 직업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과하게 이제 설정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현실을 또 반영하는 거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면 자기 자식한테도 자기와 같은 직업을 선택해 줄 것을 또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옛날에 전통적인 사회에서도 그랬고,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그게 하나의 이제 봉건적 계급으로 이제 대물림이 됐던 것이고, 근데 일본이나 이런 데 같은 거 보면 가게나 이런 데도 막 100년, 200년 이렇게 유지되는 게 있고, 그게 또 일본의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그게 이제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직업군들이 하나의 특권이 돼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 어떠한 이제 사회적 신분도 계급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나라 헌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사회적 계급인 것처럼, 그리고 그 계급을 소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는 아이들의 선택이 없더라고요. 스카이캐슬의 주연 내용 보면 거기는 아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3대째 의사, 대를 이어서 의사, 이거 말고는 사실은 그 아이들이 그 어떤 선택도 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이 문제라는 거고, 사회적 계급화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부모가 강요하거나 강제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두 가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심할까? 예,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이제 역사나 전통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이제 봉건적 구조, 그리고 일제시대, 그리고 전쟁, 보릿고개. 사실은 이것을 극복하면서 급격히 산업화돼가지고 민주화돼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이 됐지만, 그렇게 산업화 민주화가 동시에 달성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사실 80년대 중반을 지나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압축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과거의 그런 일종의 이제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미래 사회를 살아나갈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미래 시점에 맞게 현재 시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교육 과정이 좀 바뀌어야 되고, 대입시를 포함한 평가 방법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요구되는 소위 인재의 유형이나 양상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노동력이 제일 중요하니까 힘센 사람, 아니면 이제 양반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에 특화된 재능이나 이런 것만 필요했어요. 그리고 근대화 되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지식을 빨리빨리 습득을 해서 그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빨리빨리 활용을 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라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빨리빨리 애들을 키워내야 됐던 거죠. 그것도 말하자면 근대적 지식이라는 그 틀 내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학교라는 획일화된 교육으로. 근데 지금은 어떤 교육이 필요할 거냐.
그때랑 지금이 같냐,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붙잡고 다 얘기하면 다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그런 획일화된 교육, 창의적이지 않은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얘기를 해요. 그잖아요? 그런데 대학을 가고 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 그 획일화된 잣대를 다 요구를 해요. 그게 가장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절대 공정하지 않죠. 가장 불공정한 겁니다. 그리고 왜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다른 어떤 걸 잘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목만 얘기하더라도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있고 국어를 잘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다 잘하는 아이도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예술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인과관계 잘하는 아이도 있고 리더십이 강한 아이들이 있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고 공부만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 평가는 온당하지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평가해서 그렇게 키워나간다면 그 아이는 제가 보기엔 불행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는 공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보다는 지혜가 필요하고, 어찌 보면 지혜보다는 또 관계가 필요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학종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 수능은 안 그런가요? 똑같아요. 이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 이제 그 수능은 이거 한 번에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건 이제 공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도 예를 들면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코디가 모든 과목 선생님들 다 붙여가지고 학습을 시키잖아요. 아니 그렇게 사교육을 훨씬 더 강도 높게 하면은 성적이 더 잘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능을 만약에 문제를 쉽게 낸다고 해봅시다. 그럼 변별력이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만점짜리가 지금 1등급이 이제 4%잖아요. 그 4%가 아니라 막 그 1등급이 한 10% 이상 된다고 해봐요. 막 날릴 거예요. 변별력이 없다는 등.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은 누구를 그러면 골라서 데려가란 말이냐. 이게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만 가지고 시험을 보면 또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무조건 어렵게 내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변별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학종 같은 경우는 맞죠. 그러니까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부모의 재력과 시간, 관심 막 해가지고 이제 그 스카이캐슬을 보면은 그 누굽니까? 그 예선가요? 그 아빠도 뭐 의대고 의사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한테 가서 그 의사 체험하고 막 그 하자. 그 스펙 만드는 거거든, 그게. 근데 그거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사에 대한 불신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학종에 대한 불신. 학교와 교사와 지역사회가 그 아이들이 스펙을 짜게 공정하게 관리해주면 되는데, 공정하게 관리가 안 되니까 부모의 재력으로 관리가 되니까 불공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부모의 재력이 불공정하게 한다는 의미로서는 학종도 수능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근데 오히려 그 고등학교 과정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성적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학교,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들에 대해서 또 평가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 없애버리고 수능 하나만 가지고 한다? 그거는 저는 그 오히려 우리가 창의적 인재를 만드는 데서 더 후퇴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